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를 마감으로 해서 급하게 다시 반등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코스피장 오늘 올랐어요. 올랐는데 전일 떨어진 거에 비하면 조금 낙폭 회복은 조금 덜 했습니다.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 1950.6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55% 정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2,100억대 이상의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또한 3,35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낙폭을 축소를 시켜놓고 그리고 상승으로 좀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93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자라는 말씀 드렸을 것이고요. 어제 증시 큐에보세요에서도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장중에 193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증시 큐어보세요에서 나름대로 이 시황이라든가 지수에 대한 전략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정확하다라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전략입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으나 매수입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193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1970포인트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빠진 섹터들, 즉 경기 민감주들이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성 흐름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조선주들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화학 쪽과 철강, 기계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이 한 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강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즉 1970포인트대까지는 누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은 주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했습니다. 일단 만기일 영향 같은데요.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거래대금 부족이죠. 거래대금 부족은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소폭 파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폭은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이틀 동안의 어떤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을 때 그 작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굉장히, 즉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폭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폭이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래대금 부재죠. 이 거래대금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즉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대금 부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는 돼가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꾸로 딱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거래대금 없이 빠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라올 때 매물을 소화시켜야 될 소화 매물들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하나쯤 짚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은 지금이 적극적 매수 권역대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매수 권역대는 맞는데 코스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어떤 전체가 다 올라온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찌글찌글 거리면서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변동을 계속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하고 아우하고의 거리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우가 먼저 너무 많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형을 끌어당기는데도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 구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세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변동성 랠리에 대한 부분인데 순항 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 순항 랠리는 거래대금 부재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변동성 랠리인데 여기서의 어떤 적극적 대응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꾹 찌고 갈 것이냐, 좋은 종목군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즉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전략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섣부른 매수와 매도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종목군으로 옮겨 탈 수 있다는 것. 즉 낙폭이 과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낙폭이 과했다고 코스닥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종목도 여러분들 재편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군은 재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재편을 위해서는 종목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이거 계속 하고 있죠. 저희 정재현 멘토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기회보세에서는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매일 대안주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법 CD 아닌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이 담긴 CD를 선물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응모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장안의 화제죠. 대안주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KT 계열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힌트죠. 음악 콘텐츠의 제작,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7,6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도를 해야 하나 그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이었었죠. 작년 7월경에 상장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죠. 15,000원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17,6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자리대는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미디어 같은 광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반기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수급적인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상승을 했을 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모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기관 쪽에서 약간 일부 차익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수가 부근이죠. 1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5,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트레이스라는 종목인데요. 3,100원에 비중 70%라고 4394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트레이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들웨어 사업하고 LED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스는, 계속 지금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선상에서는 더 이상 뻗고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주식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고도 막상 지금의 실적이 흑자가 아니면 굉장히 주가는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늘 박스권, 즉 어떤 박스권 부분에서 상단 부분만 오면, 자 차트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요 부분만 오면 늘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3,000 바로 한 500원대 부근이 되겠는데요. 여기 오면 몇 번이나 지금 밀리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IT 쪽에 투자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LED에 대한 부분이, LED가 지금 다시 시장성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LCD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LCD하고, 다시, 지금 OLED 쪽의 어떤 판매량이 더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3,500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해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2,800원대까지는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이 구간에서 좀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700원대 구간에서 좀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2,700원이 종가상 깨지게 되면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 자, 3,500원대까지, 부근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매수하셨네요. 39,9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39,950원짜리대 거의 뭐 올해 연초 시장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업 생산을 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좀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39,0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기본적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건데요. 35,000원대 자리대, 이 자리대가 다시 한번 저항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금일 형성된 있던 자리대가 33,750원 자리대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3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5,000원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35,000원대까지는 일단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있게 보셨다라면 기본적으로 37,000원짜리대죠. 이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35,500원 정도, 2차는 3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3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작진에서 4252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4252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참, 지금 정답 보내주신 분이 20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전한 오답 속에서 놀고 계십니다. 자, 4252님, KTNG 땡입니다. KT까지는 맞았습니다. 자, 3560님. 자, 요거는 강조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병군 멘토님, 너무 좋아요. 맨날 이 방송 봅니다. 사랑합니다. 쪽쪽!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마치 볼을 강탈당한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네요. 36,900원에 비중 15%라고 3560님 남겨주셨는데, 자, 뽀뽀를 해주신 분이니까, 저희가 또 더, 성심성의껏 또 상담해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파라다이스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올랐는가 하면, 인천 영종도에 대한 카지노 허용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미 파라다이스는 선점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국제공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파라다이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단순 모멘텀이에요. 아직 실적으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을 때 보통 어느 고점을 찍게 되면 다시 밀리게 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22평. 오늘 5%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단지 좀 찝찝한 것은 거래량을 조금 수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느 자리 때까지 밀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6,100원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36,100원이 지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고점대 영역을 넘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 기대감까지 다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기들은 한번 딱 나오고 멈춥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금 인천 영종도 쪽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한 1년 이상은 걸리겠거든요. 그러면 그 실망에 대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자체가 그럼 지금부터 계속 하락을 겪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아니라고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36,100원대를 리스크 자리 관리대로 잡아 놓으시고, 자,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예를 들면, 자, 이 수익 구간 37,000 이상, 500원 이상에서 수익 구간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웅제약을 매수하셨네요. 72,0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셨습니다. 손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절을 못했다라고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대웅제약이 오늘 1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장대 음봉을 좀 보이면서 장대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다가 방향성을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방향성대로 일단 진행을 해야지만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진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웃긴 부분들은 어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85,000원에서 74,000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의견을 매수해서 단기 매수 의견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매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매도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6개월에 대한 주가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이 부분들은 리포트를 지금 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5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일단 좀 하시는 거, 즉 전날에 오늘에 대한 저가 부분들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59,000원 요 자리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63,000원이 넘어가는 그 구간들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정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자, 매수가가 지금 4,430원에, 비중이 30%인데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9671님. 자, 코디에스, 전기차 급속 충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쓸데없는 낙폭 구간, 즉,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봉을 제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주봉을 살펴보게 되면, 진폭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굉장히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을 수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면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때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거래량 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모멘텀이나 어떤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동사의 어떤 성장성 그런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개인들의 어떤 털기 과정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추세 하락 쪽도 아니고 그냥 단순 둔각 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660원대가 바로 지금 지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600원대까지는 손절의 폭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지금 이 구간만 회복해 주면 됩니다. 바로 200원대인데요. 4,200원대가 빠르게 회복이 돼주면 그때부터는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을 다시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이 깊으면 산도 깊다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 그러니까 13년도죠. 전년 대비 61.9% 정도 매출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굉장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진 회사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네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7만 5천 원에 30%예요. 27만 5천 원에 30%요? 네. 상당히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작년 10월, 11월 달 요때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손실폭이 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접근하셨나요? 글쎄요, 그 단기로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네. 좀 길게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자, 일단은 네.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저가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조선 쪽에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의 일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얼추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 다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좀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비중이 30%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하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22만원짜리 22만원에서 한 23만원짜리 때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좀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세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네. 한 22만 원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마도 여름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지금 네네. 8개월 가까이 보유를 하셨으니까 네. 다시 힘드시더라도 그 정도를 보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자리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대응을 좀 여유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SK 네트워크입니다. 아, SK 네트워크스 궁금하세요? 네. 예. 매수가는요? 예, 9,000원에 30%거든요. 9,000원에 30%. 30%? 네. 예. 뭐가 궁금하세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음. 계속 밀려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매도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붙잡고 있어야 될지. 자, 일단은, 예. SK 네트워크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가격대가 7,000원 초반대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니까, 일단은 잡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추세를 꺾었느냐, 안 꺾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추세 자체를 꺾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일봉상에서의 추세가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62평이요. 그죠? 네. 오늘 이제 조우하는 구간이 나왔고, 전에 한번 조우했던 구간에서 바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우하는 구간대를 어떻게 잡아보면 이게 지금 반등의 어떤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8,800원대의 익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00원대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SK 네트워크스를 지금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8,80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대입니다. 그죠? 네. 그 8,8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봉의 중심선이 밑으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팔고 기다리시면서 다음번 매수 권역대를 노려보셔야 되는 절대예요. 네.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이 부분에서 크게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죠. 그죠?
지금 네. 살펴보시면 바로 이 6천 바로 한 700원대 800원대예요. 근데 이 구간을 잡아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1600원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네. 다시 지금 반등이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오게 된다면 16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으로 봐도 지금 뭐 어떤 구간을 높여주는 것, 즉 추세 하락 쪽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추세 상승 쪽은 분명한데 거래량이 없이 지금 떨어뜨리는 건 딱 하나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조정과 상승이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지금 구간, 즉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저는 봤을 때는 1600원대까지는, 즉 1500원대 이상까지는 좀 끌고 가신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부근이 오면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수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종가상 8,800원을 깨는 겁니다. 종가상이에요. 그냥 장중에 8,800원 터치했다고 해서 손절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예. 종가상 8,800원을 깨는 자리예요. 고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어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나노엔텍 6,720원. 네, 20%거든요. 20%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병군 멘토님이 네, 전에 해주셔갖고 네, 샀는데 계속 내려갔어. 네. 내리라도 매도할까 안 그러면은 조금 더 10%라도 더 보탤까 싶었어요. 자, 일단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예, SK텔레콤 쪽에서 최대 주주가 된 건 알고 계세요? 예, 그죠? 예. SK그룹 쪽에서 보게 되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많이 인수를 했어요.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나노엔텍을 인수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SK케미칼 쪽에서 최대 주주로 있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SK 쪽에서 이 지금 헬스케어 쪽 사업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하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노엔텍이 SK그룹 쪽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재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예,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적자에 대한 규모를 상당 부분 축소를 시켜놨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조금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예, 예. 우선 주가의 수준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거의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크게 손절을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우선-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비중이 20%시니까요. 예. 만약에 6,000원 정도까지 밀려내면 그 6,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7,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7,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신 물량을 거기서 그 자리대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대는 7,800원 자리대가 조금 저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자리대에서는 다시 한번 절반 정도를 챙기시든가 전량 매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나노엔텍 때문에 손실 보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S 동서요. 예, IS 동서.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24,000원요. 24,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요. 아, 예. 이 종목을 비중 50%나 담으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전에 언제 내가 한번 보니까, 예. 한 3만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IS 동서가. 그래서 건자재 이런 거 한다 하면서는, 예. 건설도 하고, 예. 그래서, IS 동서가 가장 크게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좋아졌던 게 바로 커피 전문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요? 예, 커피 전문점 때문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실적 때문에 쫙 올라오다가 그 기대감은, 일단은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죠? 기대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그 기대감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가 이 부분입니다.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나 횡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둔각, 즉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그 횡보 구간에서 뚜렷한 특징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박스권이 24,700원대와 22,300원대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까? 상단입니까? 지금 하단이죠. 예, 그걸 하단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다시 24,700원대의 구간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비중이 이미 50%가 넘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4,700원대까지는 한번 다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는 얘기 드릴게요. 회사가 실적이 나빠졌거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자리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그냥 기대감이 과했다가 기대감에 대한 거품이 조금 빠졌다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난 그 시간이 좀 걸려도 좋는데, 예. 금년 연말까지도 가주실 수 있는데, 예. 그럼 어째 그때까지는 있으면 좀 더. 연말까지 안 가도 쳐도 돼요. 연말까지 안 가셔도 되고, 여름 전까지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때까지만. 그러니까, 딱 한 7, 8월, 요때까지만 들고 가셔도 24,700원대, 거긴 충분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IS 동성 회사가 재무 구조적으로 나쁘다든가.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냥, 알겠습니다. 단지 어떤 지수에 의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거품이 빠진 자리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엔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8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 즉 죽어가는 주식은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게이밍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하반기 때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의 부분들, 웹보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하반기 때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진행을 해봐야 된다라는 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76,000원짜리 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7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조금 하향해서 약 한 9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자, 49,600원에 비중 80%라고. 7407님 남겨주셨네요. 자, 비중이 너무 크세요. 그죠? 49,600원에. 자, 게임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게임주는 아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 규제 강화 쪽은 게임주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좋게 만들다가도, 게임주의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즉, 지금 셧다운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준다면, 게임주들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규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정부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책이,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셧다운제 위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에서 셧다운제는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과 그 다음에, 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바로 맞물려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 두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손절선은 지나치셨어요. 제가 늘 손절선에 대한 부분, 이게
종목은 손절 안 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뭐 손절선을 좀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선만큼 빠져버렸습니다. 손절선 지키지도 않으셔도 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자릿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좀 자릿대가 큰데요. 41,500원이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들고 가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즉, 게임주가,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급하게 들어 올릴 수 없는 자릿대라는 거. 지금 올해 초에까지 들어 올렸던 것은 바로, 셧다운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얘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바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게임주가 아직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그 정부 정책의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일단 5만 원대 이상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일단 조금 장기적으로 지고 가신다면 53,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을 매수하셨네요. 48,0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요. 연말까지 들고 가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갖고 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들을 딱 정확하게 안다라면 아마도 주식을 해서 손실을 보거나 그러진 않을 듯 싶습니다. 증권 업황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들은 증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에 좀 착수를 해 나가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인수합병, M&A라든가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이 삼성증권을 누군가 인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인수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증권도 인수를 하겠죠.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 추이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애들이 사서 올렸습니다. 기관애들이 사서 올렸고 기관애들이 혼자 팔면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 추세를 넘어섰다라고 보기엔 이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때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내렸었죠. 조금 더 밀려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48,000원짜리대라면 상당히 고가권역에 좀 물려 계십니다. 약 한 20% 가까이 물려 계시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좀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라면 한 44,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시장이 상반기 때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4,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KT의 음악 서비스, 진위를 양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달간 기간이 5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인데요. 8,500원에 비중 60%라고 8566님 남겨주셨네요. 자, 8,500원에 지금 비중 60%시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지금, 기간 조정 구간, 즉, 둔각을 만들어 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대에 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11,000원대 부근이 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대, 그 11,000원을 살짝 깼다가도 늘 올라오고 있는 자리대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상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 뚜렷한 선들을 이끌어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중심선인데요. 주봉의 중심선이 이제 22평입니다. 이 22평을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더 끌고 가보셔야 되는 전략이고. 자, 조선업황이 하반기엔 저는 업사이클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800원씩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기적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익절가는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 10,000원대 부근 딱 여기 10,000원에 익절가 잡아놓고 10,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신다는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구간대는 12,000원 이상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원대 오더라도 익절가만 높여 가셔야지 거기서 목표가를 두고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U+를 매수하셨네요. 1,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드린 종목 같습니다. 일단 9,6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1,150원짜리 때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죠. 1,400원?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종목 하나케미칼인데요. 지금 21,2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3980님. 자,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빵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한 종목에, 집중 투자. 물론 금액이 작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에서 집중 투자는 오히려, 본인의 심리만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세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100%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심적으로 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주식은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리적 게임이고 심리적 싸움입니다. 견딜 수 있느냐와 수익 구간에서도 참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 좋지 못한 자리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케미칼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케미칼 저번에도 상담드렸습니다만 이 가격대에서 저는 종목 교체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케미칼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지금 갈아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묶여 있다 보면 시장에서 상승장 속에서도 시장에서 분명히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태양광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케미칼만 유독 바닥권역에서 더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네요. 76만 9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이버도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신 분은 이 자리대에서 매도하시라고 했고요. 또 물려갖고 전화하시면 이 자리대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시면 이 자리대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을 좀 잡아드렸는데 76만 9천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들고 계셨다라면 저희 종목 상담,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린 부분들을 그냥 무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요. 아마도 70만원 깰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67만원대는 가서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72만원에 73만원짜리대가 단기 저항짜리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러면 60만원대 중반권역까지는 충분히 조정자리대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7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 좀 보시되 기술적인 반등은 한 72만원에서 73만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요. 3606번님. 두 분 보고 있으면 컬투쇼 보는 기분, 두 분 콤비 짱이에요. 제가 그럼 누군가요? 김태균인가요? 이분이 좀 얼큰이 그분 같네요. 그죠? 자, 당첨자는 다른 분이십니다. 3784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사요이님, KT에다가 뮤직만 붙이셨으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요이님, 저희 그 제작진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강연회 때 꼭 와주세요. 자, 시장은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는 매매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증권사의 수수료만 많이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매매 전략보다는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매매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